미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됐습니다. 경제 활동이 소폭 둔화됐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미국의 5월 ADP 민간 고용이 3만 7천 명 증가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5월 ISM 서비스업 PMI가 49.9로 12개월 만에 위축 전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이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무역 대표들이 관세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호주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올해 S&P 500 전망치를 5,900에서 6,0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쉬운 성적표를 거두면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경기가 다시금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점화된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그러니까 경기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체코와 또 원전 계약이 마무리됐다라는 공식 발표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렸던 소식인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 향방 점검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IB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선 특집이 마련돼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장 막판에 다우 지수는 하락 전환됐고요. S&P와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선방해 주면서 3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섹터별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던 건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보론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빠지면서 부진한 모습 나타냈고요. 반면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 구글과 메타, 어제만 하더라도 아쉬운 성적표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반등하는 데 성공하면서 메타는 3% 강하게 뛰어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역시나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기업은 바로 테슬라였죠. 호주에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 넘게 빠졌냐? 의아한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CNBC의 분석 내용을 보면은 중국 쪽 판매량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는 게 테슬라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예정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빅 이벤트, 이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는 점도 주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 가운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오늘 생각보다 부진했었죠.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5% 이상 하락했는데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었고 EPS는 오히려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문제가 됐던 건 바로 가이던스였죠.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아쉽게 나오면서 5% 넘게 빠졌고요. 자, 팔란티어를 비롯한 다른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와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시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하락했는데요.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전일만 해도 4.4% 후반에서 거래 중이었는데 꽤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4.3%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98.85에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현재 역외 환율 기준으로 1,363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밤새 외신들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키워드는 연준의 베이지북입니다. 베이지북은 경기 동향 보고서로도 알려져 있죠. 원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indicate that economic activity has declined slightly since the previous report. 그러니까 이전 리포트에 비해서 경기 자체가 소폭 둔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리스크 여파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다. 정책 불확실성도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가계와 기업들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점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 앞서 지적해드린 고용지표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같이 보시죠. 자, ADP 민간 고용 3만 7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3년 3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바로 이게 이제 전달 수치인데요. 4월에는 6만 명 정도로 나왔었죠. 그런데 반토막 난 겁니다. 3만 명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월가의 예상치가 11만 명이었는데 이 수치와 비교해서도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당장 금요일 밤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 이 민간 쪽 섹터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비농업 역시나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 오늘도 IB의 리포트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온 리포트는 바클레이즈의 리포트인데요. 올해 S&P 500 전망치를 5,900에서 6,0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Two's a coincidence, three could be a pattern.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지금 RBC 캐피털도 그렇고 도이치방크도 그렇고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었죠. 이 두 IB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즈까지 합류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턴일 수 있다. 6월 달이 계절적인 약세 요인이 아니라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아서 들고 와봤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은사 아나운서와 체크해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기업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M7 기업 상황 점검하고 출발해 보시죠. 어제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던 메타 같은 경우에는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정말 희소식이 등장했죠. 이에 따라서 3.1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 브리핑 초반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해서 정말 공개적인 비난을 퍼부었죠. 이 내용은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 만나보시죠. 일론 머스크 CEO,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도 참 끈끈하다라고 하고 친구 중에서는 1호다라는 기사도 참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최근 최측근에서 이제는 저격수로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이제 공식적으로는 백악관을 떠났죠. 조지 자리를 사임하고 떠난 지 벌써 이제 며칠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X인데요. I'm sorry, but I just can't stand it anymore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인 곳에 게시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타임즈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약간 균열이 생겼다. 이 사이 균열이 그리고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소식이 어제부터 쭉 이어지면서 오늘 테슬라는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장중 차트인데요. 장중 고점에서 출발했다가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하지 못했고요. 이에 따라서 3%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55% 정도의 하락. 여기에 더해서 중국으로의 판매량이 나왔죠. 8개월 동안 계속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판매량 비아디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테슬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급감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월의 판매량은 6만 대가 겨우 넘는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해서는 좀 선방했습니다. 전월 대비 5.5%의 상승. 하지만 전월에도 그렇게 좋은 판매량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아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아디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테슬라를 좀 앞지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있는 비아디, 계속해서 동향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의 리스크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테슬라의 상방 흐름 어디에 좀 맡겨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잠시 뒤 참고해 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엔비디아도 한번 살펴볼까요? 엔비디아는 오늘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장중에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와서 체크를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AI 연산 성능의 새 역사를 썼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블랙웰 아키텍처 플랫폼이 대규모 AI 학습에서 성능 개선을 입증했다라는 기사가 한 가지 등장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MLP, ERF라는 게 그 테스트 이름이고요. 이 테스트 내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최고 성능을 입증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블랙웰 아키텍처에 대한 성능 부분도 정말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는 이제부터 이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면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줄어드는 칩 개수가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학습을 시킬 때 필요한 칩 개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효율성과 성능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소식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장세, 강보합권으로 가져갑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으로의 이야기도 한 가지 더 나와서 체크하겠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 통제를 피한 B30 칩 내달 공개가 유력하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과 제퍼리스의 보도였는데요. 더 인포메이션 B30 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미국의 규정 내에 있는 칩이다. 그러니까 수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시해줬고요. 제퍼리스는 7월 중으로 이게 공개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빨라진 걸까요? 실적 발표에서는 중국 칩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실적 발표에서 좀 체크해야 할 한 가지 워딩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웨이 관련 발언인데요. 화웨이는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다라는 발언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의 AI 칩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라는 소식 같은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이런 흐름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칩 관련해서 어떤 이슈 업데이트 되는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동향 체크해봤습니다. 특징주 시황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밤사이 있었던 이슈들 하나씩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베이지북이 발표됐고 또 경제 지표들도 여러 나왔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경제가 둔화된다는 신호가 좀 네. 깜빡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또 다시 한번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철강 관세가 이제 25%에서 50%까지 늘어난다고, 2배나 늘어난다고 뭐 네. 이전부터 말이 나왔지만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쟁의 이런 본격화가 아닌가. 뭐 선포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상대로 전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기 의식이 좀 고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활동이 네. 소폭 둔화된다고 베이지북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 고용 쪽이 증가는 했으나 최저치로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증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취업자 수, 고용자 수가 많이 높아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뭔가 점점 균열 조짐들이 좀 드러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라던가 뭐 실업자 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경기 둔화를 신호로 알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었는데 이 한두 개를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도 내놓기도 하고 파월을 또 저격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죠? 파월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네.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파월 의장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FOMC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자라고 네. 압박을 넣는 건데 지금 파월 입장은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관세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관세 전쟁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원칙대로만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나라 미국
미국을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에도 말을 했는데 시진핑을 좋아하지만 협상은 좀 어렵다라고 네. 해서 근데 앞에 거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협상이 좀 어렵다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쪽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약간 145%까지 올렸다가 약간 좀 낮춰가지고 유예를 했긴 하지만 저는 뭐 협상이 좀 어려울 거라 봐요. 그래서 몇 달 유예하다가 다시 한번 뭐 100% 넘게 125%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을 처음부터 견제하기 위한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생물보안법도 있고 또 뭐 드론 같은 경우도 중국 드론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H20 반도체 엔비디아한테 팔지 마라. 그러고 모든 것들이 중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 판단하고 네. 유럽 연합과도 EU와도 지금 협상이 잘 안 돼서 7월 9일까지 이제 유예를 했는데 7월 9일이 되면은 50% 관세를 매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 연합은 그 백인들이고 원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뿌리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영국에서 많이 넘어왔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따져 보면은 지금 그런 서방 국가 백인들 국가와도 지금 뭔가 협상이 안 돼서 7월 9일 당장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캐나다라던가 호주 등등과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중국과 과연 협상이 될까? 이거는 좀 절대로 되게 힘들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을 의지를 밝혔다고 푸틴이 네, 그러는데 그렇죠. 뭐 통화를 가졌는데 네. 푸틴이 여전히 강경한 스탠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쟁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하고 좀 네. 위기 상황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특징적인 기업들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생소한 기업들을 또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첫 네. 번째 기업 본 내추럴 라이프. 오늘 11%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주주 친화적인 네. 상황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뭐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도 남아야 되고 하는데 네. 주주 친화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주들을 좀 구슬릴 수 있는 구슬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네. 주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야 이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대주주들이 큰 손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100만 달러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이 본 내추럴 라이프가. 그래서 상당히 좀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식물 추출 향료, 화합물 이런 것들,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연간 매출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고 사실 2024년 좀 약간 소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 8,400달러로 좀 줄었는데 그전에는 2,900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네. 약간 줄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성장성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을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어느 정도 대응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우리 회사 아직 살아있다. 네. 우리 회사 성장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믿고 우리도 한 주라도 더 사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이거는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뭐 차트가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예. 옆으로 많이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한 다음에 옆으로 좀 많이 흐르는데 지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우리 회사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망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저점에서 이렇게 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 내추럴 라이프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드리자면은 이제 천연 음료, 천연 보조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업 바이오 기업으로 세기멧 바이오 사이언시스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드름 치료제 임상 3상. 네. 이거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본격화한다라는 거고요. 임상 3상이 이제 끝나면은 뭐 FDA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드름 관련해서 그런 기술력이 있고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요 약물 후보 이게 이제 1일 1회 경구용 알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하고 있고 또 지방 간염 치료제 이런 것들 선택적 억제 이런 점들을 좀 세기med 이 회사가 좀 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방간뿐만 아니라 또 여드름 관련해서도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오늘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오늘 여기 보시면은 뭐 큰 폭의 위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지만 어쨌든 한 번의 모멘텀이 있었다. 그동안에 약간 눌려 있는 거의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들이 네. 한 번에 큰 모멘텀이 오늘 발현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인상 깊다라는 측면이고요. 결국은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임상이라던가 FDA 승인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위기책을 모면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이 긍정적인 결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서치맷이 좀 현재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조금 친숙한 기업들로 저희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죠. 우선 달러트리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간 점포 매출이 지금 보면 전년비 5.4% 증가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예상치 1.21달러 대비 좀 늘어서 1.26달러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실적이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매 할인 판매점인데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 라는 측면. 근데 매출은 전체적인 매출은 약간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기술주뿐만 아니라 이런 소매 할인점 그래서 유통 이쪽도 어쨌든 미국의 근간이 되는 뿌리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올라붙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인 61달러 선에서 97달러까지 조금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이다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8% 됐는데 어제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어제 좀 선반영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빠지긴 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런 점들 EPS 같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어제 달러 제너럴이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고 관련 소매 업체들도 잘 가졌는데 달러트리 오늘은 좀 아쉬운 주가 흐름 보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기업 역시나 시간 외 거래서 좀 아쉬웠고 오늘 장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기업은 이제 그래도 실적 같은 부분보다는 IB, 이 트루이스트가 이제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0달러로 이제 45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렸다. 비중을 좀 근처게 나왔고 하반기 2026년 하반기 이후에는 신규 연간 반목 매출이 좀 이끌어 나갈 좋게 개선돼 나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이 기업이 좀 이지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클라우드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데이터 이런 것들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눌렸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래서 그래도 오늘 윗꼬리도 좀 길게 달고 아랫꼬리도 길게 달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좀 십자가형 약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저는 이런 점들이 전반적인 추세 상승 속에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를 뽑아볼까 하는데요. 슈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HP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막판에 좀 많이 빠지고 결국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인사이트가 있어서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바클레이즈 IB가 지금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목표가도 어느 정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신용 이렇게 좀 믿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AI 시스템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고요. 결국 AI 이런 분위기를 좀 잘 따라가고 있다 판단되고요. 하반기에 마진이 보다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은 또 역사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상 보시면은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가 바로 오늘 이 장기 이동평균선, 이 120일 이동평균선 검은 선 있죠? 이 검은 선을 어느 정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이 돌파했다는 점이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바닥을 헤매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좀 긍정적으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장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